노후 생활비 도대체 얼마면 될까요? 보통 50대 직장인의 평균 자산 규모가 집 한 채에 있고요. 현금성 자산이 한 1, 2억 정도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퇴직금이 1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명한 은퇴자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범용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40대부터 행복한 은퇴 후 라이프를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50대 초반이고요. 네.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은퇴 후에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네.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현명한 은퇴자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게 많죠.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건 노후 자금일 텐데요. 노후 생활비 도대체 얼마면 될까요? 이 질문이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는 곳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생활비를 쓰고 있는지, 뭐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통 설문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네. 거 보면 268만 원 정도 얘기하거든요. 2인 부부 기준으로요? 네. 근데 뭐 나이 따라서 50대에는 뭐 298만 원, 네. 뭐 60대에는 270몇만 원 이렇게 조금씩 차등이 있어서. 줄어드네요. 네, 왜냐하면 50대는 그래도 좀 건강하니까 네.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네. 좀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생활비가 들어가는 생활비가 좀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보통 이제 사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거기에 사실 배당금이나 월세 이런 것까지는 개인별로 준비하신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하면 자산만으로는 한 1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는지? 네, 저는 모아놓은 자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50대 직장인의 평균 자산 규모가 집 한 채에 있고요. 현금성 자산이 한 1, 2억 정도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은퇴자금, 그러니까 퇴직금이죠. 퇴직금이 1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네.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네. 지금 현재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몇 살에 퇴직할지 모르지만, 네. 곧 퇴직할 것 같지만, 네. 국민연금 받는 나이대까지를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소득 절벽, 네. 수입이 없는 구간이죠. 이거를 어떻게 버텨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네. 자녀도 어리고, 또 자녀 교육비나 뭐 이런 그 자녀 부양을 위한 그런 비용들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월급위에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딱 말씀해주신 이 자산 상황이 열심히 부부가 맞벌이한 이 대한민국 가정의 정말 표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이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말고 네. 제가 따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재고 부담 없이 해외에 있는 그 물건들을 소개를 해주고 그 수입을 수수료를 받는 그런 중개를 통한 그 수수료를 먹는 네, 그런 거고,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지금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순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개를 했었고요. 하나는 좀 시원하게 말아먹었고, 네. 수업료를 좀 내셨고, 지금 현재 하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는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의 명의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출간을 3권을 했어요. 3권이나요? 네, 제가 이제 습관과 관련된 책을 3권을 출간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인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습관 책을 냈기 때문에 브랜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 강의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클래스유나 아니면은 기업 강의 플랫폼인 뭐 멀티캠퍼스 이쪽에 제가 강의를 올려놓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몽의 전자책 해외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현업에서 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어와 관련된 전자책을 이제 등록을 해놓고 판매되면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당연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이 떡 벌어지는데 지금 이걸 직장생활 다니시면서 다 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쭉 들으면서 한 가지 좀 드는 의문은, 사실 주식 배당금이라든지
부동산 월세라든지 이런 형태로 월 현금흐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배제하신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뭐랄까 직장 생활을 되게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14번이나 퇴사를 했고 지금 현재 15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프로 이직 러시네요. 직장을 많이 옮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다른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 한 달 월급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업무 처리하는 거나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술과 담배에 의존하면서 좀 많이 힘든 직장 생활을 해서 네. 그 머리가 깨어 있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좀 더 젊었을 때는 못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4살부터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때 딱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뭔가 깨우친 게 아니라 네. 그때 제가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과 담배에 의존했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주말에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아빠 피곤하니까 저리 가라고 좀 화를 좀 자주 냈어요. 근데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남편이 좋게 보일 일은 없겠죠. 네, 뭔가 맨날 빈둥거리고 놀고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집안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자기계발 모임에 제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고 네.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등록을 당하신 거네요. 네, 강제 등록을 했으니 네. 이번 주말부터 가서 들어라. 고가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티격태격 왜 내 동의도 없이 했느냐라고 좀 반항을 했는데 네. 뭐 아내를 이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 네. 그래서 가서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임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4주차에 토론할 책이 뭐였냐면 습관의 재발견. 스티븐 기즈가 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 작가가 미국 작가가 팔굽혀펴기 한 번 해서 인생이 변했다라는 주제의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무기력하더라도 네. 팔굽혀펴기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가했던 이 자기개발 모임에 참가했던 한 10명하고 같이 습관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카톡으로 오늘 습관 내가 정한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주고받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게 너무 데이터가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남이 시키지 않았는데 네. 제가 스스로 엑셀로 이 각 참가자들의 일별, 월별 습관 다 적고 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정리해서 월간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보내줬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 또 내가 뭘 잘못해서 실패했는지도 그런 것도 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3권의 습관과 관련된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 데이터들을 쌓아서 글을 이제 매일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글들이 모여서 이제 책이 된 건데 책을 쓴 계기는 솔직히 제가 앞에서 14번 퇴사를 했잖아요. 그만큼 조직이나 이런 생활에 그러니까 상사들의 어떤 질타나 이런 게 좀 마음이 좀 약해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자꾸 이직을 했는데 책을 내게 되면 월급 말고 내가 회사 생활 말고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걸 나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회사 탈출을 위한 목적으로 책을 냈었죠. 책테크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책을 내면 지인들도 사주고 뭔가 한 100만 부가 팔릴 줄 알았어요. 베스트셀러 딱 이렇게. 네, 베스트셀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한 권당 뭐 제가 그 인세를 뭐 10% 책값의 10%를 정도 받는데 100만 부 팔리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은퇴할 수 있잖아요. 뭐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책으로 뭔가 인세를 벌어서 그걸 갖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는 그런 제 꿈이 책을 많이 사람들이 안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워낙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 책테크는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죠. 네. 그렇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쇄보다 더 많은 것을 브랜딩을 통해서 네, 제 가치를 좀 많이 올리고 또 사람들한테 뭔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책을 낸 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러면 나도 한번 내가 가진 이야기 중에 어떤 걸 책으로 한번 내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콘텐츠로 책을 쓸까, 글을 쓸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요. 콘텐츠 잡는 게. 근데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뭐 일했던 거 이런 것도 있고, 현재는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거, 네. 관심 있는 거,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은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네. 미래에 나는 정말 나중에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뭔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미리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먼저 한 발 앞서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찾아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3권이나 출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강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책을 내니까 뭐 처음에는 뭐 도서관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서 강의 연락이 좀 왔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유튜브 네. 채널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2년 동안 이제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네. 그리고 책을 내니까 SBS 스페셜이라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네. 연락이 와서 네. 2019년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습관 가족이라는 콘텐츠로 그 SBS에서 연락이 와서 네. 가족이 전부 다 출연을 하는 좀 영광? 영광까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공중파 방송에. 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이제 오프라인 강의 외에 온라인 강의도 하고 계신가요? 네.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강의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 강의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클래스 U라는 곳에 습관 강의를 100편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결제를 하면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형 플랫폼, 뭐 멀티 캠퍼스 이런 쪽에도 촬영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다운을 하셔서 결제를 하시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 내시고 강의하시고 여기서 또 멈추지 않으시고 또 해외 구매 대행, 스마트 스토어 이런 쪽도 도전을 하셨어요. 요건 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책 인쇄나 강의라는 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내가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고 그 구매 대행 수업을 잘 나가는 서과장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 거를 들었는데 되게 성심성의껏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해외 구매 대행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냐면 제가 해봤고, 그리고 퇴직금을 투자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는 뭐 1억이든 뭐 몇천만 원이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초기 자본금이.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투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앉아서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내가 상품을 내 해외 구매된 쿠팡이나 뭐 지마켓 이런 쪽에 올려놓고 한국에 계신 고객분들이 결제를 하면 그때 저는 중국에 있는 판매자한테 주문이 들어온 걸 확인한 다음에 그분한테 중국 판매자한테 결제를 하고 제가 수입과 운송을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죠. 큰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아도 주문 들어올 때만 처리해주면 그래도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되게 쏠쏠한 수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또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혹시 어떤 물품을 좀 위주로 팔고 계신지.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제가 습관 관련된 책을 출간을 했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강의를 듣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날만 막 열정이 불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옮기고 뭔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기록이더라고요. 습관 노트를 만들었어요. 출간하신 책과 연관해서 스마트 스토어가 시작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책
출간하셨고 강의도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의 해외 구매 대행까지 하셨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창업까지 또 회사를 네. 다니면서 시도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계기는 제 아내도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자기가 존경하는 임원분이 계신데 정말 잘 나가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으면 임금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코스트잖아요. 코스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막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럼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컨설팅을 좀 받고 이렇게 네. 시작을 했죠. 혹시 첫 번째 창업은 어떤 아이템으로 하셨나요? 그때 그 필라테스라는 업종이었는데 뭔가 네. 경험이 있거나 네. 뭔가 공부를 하거나 상권 분석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급한 마음에 한 거예요.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권리금이라는 게 코로나 전에 뭐 2억이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권리금이 2천만 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2억이 2천만 원이니까 이거 거저다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뼈아픈 실수의 시작인 거는 몰랐죠. 혹시 그러면 네,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필라테스 관련된 뭐 자격증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네. 거 없이 네. 그냥 매물이 나왔고 네. 이거를 그냥 운영만 하면, 왜냐면 강사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운영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놓친 큰 실수가 이 강사분들이 어느 순간 떠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우후죽순으로 경쟁사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필라테스는 회원권으로 네. 운영이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옆에 새로운 새 건물에 좀 더 저렴한 이런 필라테스를 오픈을 하면 그걸로 다 빠져나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고생했던 게 뭐냐면 주차. 대부분 고객들이 여성분인데 지하 주차에 기계식 주차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오셔서 주차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막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네. 프랜차이즈를 할 때 정말 이 건물의 주차는 어떻게 하는지, 이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쟁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 없이 주판알만 두드려서 그냥 2억이 2천 됐네? 엄청난 이익이네? 해서 들어갔는데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적자가 나고 그리고 출구 전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료가 6천만 원.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요? 6천만 원을 어머나. 손해를 보고 네. 이제 나왔죠. 눈물 좀 흘려도 되나요? 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네, 이첫 지금은 번째. 웃지만, 네. 지금은 웃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매일 아침이 곤욕이었죠. 정말. 혹시 그럼 총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투입이 된 걸까요? 한 1억 5천, 2억 정도.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창업을 이렇게 접으시고 또 두 번째 창업을 하셨어요. 네, 그때 거의 동시에 두 개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실패했으니까 배웠으니까 내가 또 시간을 갖고 공부한 다음에 두 번째를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거의 하다 보니까 네. 오픈이 조금 뒤로 미뤄져서 첫 번째가 거의 망할 때쯤에 두 번째 매장이 오픈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텀이 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상태여서 두 번째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쌀국수 매장을 네. 했었고요. 네. 네, 지금도 한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쌀국수 매장은 대형 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상권에 들어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초반에는 9개월 동안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나오는데 매출은 3천만 원 정도 이상 나왔거든요, 매달. 근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지 몰랐고 이 식자재가 그때 막 그 식자재가 천정부지로 막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식자재비에 대한 관리 미흡 그리고 세금 공부도 하나도 안 돼 있었고 그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야 된다는 걸 몰랐고 네. 이런 원가에 대한 어떤 총 비용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9개월 동안은 적자를 좀 많이 봤어요. 많이 팔았는데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다. 다 직원들 주고 식자재 업체 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져가는 게 별로 없었죠. 그때 돌파구를 찾은 게 배달이었어요. 배달.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주문을 하셔서 배달 쪽에 광고를 하고 그리고 입점을 해서 광고 배달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개선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창업은 좀 성공적으로 하셔서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신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게 이 프랜차이즈 창업이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요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뭔가 내가 대기업에 다녔건 네. 중견기업에 다녔건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직급이 부장급 이상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야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데 좀 네.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걸 하고 싶거든요. 네. 사장이라는 소리도 듣고 뭐 친척들이 왔는데 야 이런 데서 하니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규 오픈을 많이 하세요. 투자 비용을 많이 막 3억 들여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경험 없이 뭔가 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든 네. 빵 가게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거기에서 알바를 하든 뭔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망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네. 중간 인수를 통해서 그게 뭔가요? 네, 중간 인수가 뭐냐면 요즘에 또 많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권리금이 1억인데 지금 뭐 2천, 3천 뭐 아니면은 뭐 권리가 거의 없는 그런 매물들도 많이 나와서 네. 찾아보시고 인근 주변에 찾아보시고 이런 거를 중간 인수해서 내가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한 3, 4개월 운영해본다. 네. 내가 정말 이거를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 수익 구조가 매출이 일어났을 때 어느 비용들이 빠져나가고 내 손에 정말 들어오는 돈이 순이익이 얼만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이걸 해봐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네. 신규 오픈을 전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실제로 그 프랜차이즈 창업 경험을 해보셨다 보니까 정말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은퇴를 하신 게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5가지도 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었는지 시간 관리법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처음에 짜투리 시간 10분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늘 타성에 젖어서 잠자고 뭐 이런 게임하고 제가 이제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네. 프로야구 시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낭비해서 하루 10분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루를 기록을 해봤어요. 제가 노트를 딱 펴고 내가 마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들 때까지 나는 뭘 하나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정말 짜투리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출근할 때 회사 버스 기다릴 때도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고 네. 점심 먹고 나서도 주로 이제 저는 점심시간에 잠을 자는데 밥 먹고 좀 일찍 와서 책을 한 5분 10분 읽어도 되고 네. 지하철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버스 기다릴 때 또 퇴근할 때 그때도 짜투리 시간을 분명히 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알고 나서 이제 10분을 확보를 했어요. 처음에. 네. 작게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짜투리 시간 10분을 만들어 놓고 습관을 이렇게 지속을 하게 됐죠. 근데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이 능력이라는 게 우리의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 10분으로 시작했지 이게 9분으로 줄진 않더라고요. 10분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책에 빠지게 되고 글 쓰는데 좀 더 빠지게 되고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뭔가 내 근육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면 동기부여가 스스로 돼요. 그러다 보면 1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까지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면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짜투리 시간 갖고는 안 되니까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직장 다니는데 퇴근하고 와서는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네. 안 되고 그러면 새벽밖에 없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3시 반이요? 네. 근데 3시 반도 제가 보통 출근 버스를 타기 위해서 5시 반에 일어나서 한 6시 정도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5시 반에 일어나던 사람이 새벽 3시 반에 당장 바꾸면 이 뇌의 거부감이 엄청 심하거든요. 네. 하루 종일 자고 해서. 네, 몸도 피곤하고. 네. 그래서 제가 5분씩 앞당겼어요. 그러니까 5시 반에 일어나던 거를 5시 2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5분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네. 어느 정도 뭔가 컨디션도 괜찮고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하실 때는 또 5분 당겨요. 이렇게 해서 점점 줄여나가서 1년 지나니까 5시 반에 일어나던 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거를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새벽에 2시간 딱 확보하셔서 이 많은 일들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정말 직접 해보시면서 느끼신 이런 진솔한 그런 경험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직접 해보시니까 은퇴 후 라이프가 좀 덜 두렵고
좀 기대되고 이런 마음으로 변화하셨는지.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 은퇴를 퇴직을 하더라도 제가 당장 내일 퇴사를 하는 상황에 몰려오더라도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 이런 불안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뿌려놓은 이런 이 수입 파이프라인의 씨앗들이 지금은 큰 나무가 되진 않았지만 네.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들을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런 열매들이 언젠가는 열릴 거고, 그래서 노후에 내가 크게 뭐 국민연금을 받고 그 전까지 뭐 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건널지 이런 불안감은 많이 없어졌죠.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극소수라도 아마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변하면 내 감정이 좀 뜨거워지거든요. 네, 근데 이 뜨거움에 유효 기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 성공학자 위리겐 힐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생각도 72시간, 그러니까 3일이죠. 3일이 지나면 그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그냥 1%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아무리 이 뜨거움도 1%의 가능성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금방 식는다. 네, 금방 식어요.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작게라도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행동으로 3일 안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인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뭔가 실수를 안 하고 또 악수를 두지 않거든요. 급한 마음에 뭔가 내가 급하게 투자를 하거나 급하게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있을 때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여러분들도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그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 운영하고 계신 이범용 선생님 모시고 정말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 노트를 구독자분 5분께 선물로 증정해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오늘 느끼신 점이나 또는 내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습관이 있다 하는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이 습관 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선생님이 언급해주신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해서 잘 나가는 서 과장님의 그 무료 강의 링크도 이 영상 아래에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